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차트 내는 건 좀 많이. 아유, 그럼요. 다 차트죠, 한국. 방송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차트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개인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서 동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돈이 돼야 된다고. 아무리 좋아해도 돈을 못 벌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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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국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시장의 좀 궁극적인 차이점 뭐라 좀 생각하시면 될까요? 미국 주식 그거는 정말로 그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펀드에 투자하죠, 개인들이. 자본 기회를 통해서 기관 투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펀더멘털 투자가 주로 이루죠. 그리고 그 룰이 굉장히 강하죠. 투자가 보호를 위한 그 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SE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죠. 경영진이 잘못했을 때 그 퍼니시먼트가 너무 세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근데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한국도 많이 발전을 이뤘어요. 특히 이제 회계 쪽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회계가 좀 엉터리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회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저기 회계 법인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죠. 그런 거는 굉장히 발전됐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죠,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싸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죠. 그럼 월가의 프로 트레이더들의 좀 사고방식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대표님은 비슷한가요? 이게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예요. 네. 트레이더가 인베스터가 아니고요. 네. 인베스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죠. 근데 트레이더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 지시를 합니다. 팔아라. 그래서 트레이더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똑똑하죠. 거기도 그래프 안 보나요? 안 보죠, 다. 네. 그래프를 볼 때는 이게 있어요. 그동안 주식이 어떻게 변했나. 네. 과거를 알기 위해서. 네. 그런 거는 보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래프를 보는 거는 거의. 근데 차티스트라고 해서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메이저가 아니고요. 네. 이제 퀀트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는 있죠. 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근데 그 차티스트는 메이저가 그게 아니죠. 그럼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차트 내는 건 좀 많이. 아유, 그럼요. 다 차트죠, 한국. 방송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다 차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금융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은 개인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한국 방송은 시청률이 중요하잖아요. 리딩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가서,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20년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은 방송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일주일 만에 지금. 딱히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TV를 보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기적인 회사는 장기적인 얘기를 되게 하지. 네.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이 회사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그래프를 보여주죠. 네. 근데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프를 쓰는 거지. 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죠. 그래프는 참고예요. 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30% 올랐다. 그런 펀드 매니저 나와서 이거 올라간 주식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싸다고 생각한다. 그런 디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참고해야 돼. 약간 국사책 같은 거군요. 그렇죠. 과거 이렇게 움직였다.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발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앞으로도 이 회사가 물건을 잘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 그런 거는 얘기가 가능하죠. 근데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대표님은 그런 방송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바로 내 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할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악플도 많이 달고 그랬는데 네.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아니 지금 방송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 둘만 그쵸, 얘기하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제 그쵸. 방송국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예의 어긋났지만 네네.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저번 주에 많이 맞춘 사람, 일주일 동안 주가를 많이 맞춘 사람은 그 다음 주도 출연을 하는데 맞히지 못한 사람은 탈락이 돼요. 시청률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일주일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근데 또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 또
유명세를 타갖고 또 유사 자문업을 또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라면서요? 그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네. 뭐 한 달에 30만 원 내라. 네. 그럼 내가 조금 찍어줄게. 그러면 그 100명이면 30만 원씩 100명이면 3천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 벌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나보다 절대로 많이 알지 못해요. 주식투자는 기술이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회사와 내와 장기적인 관계예요. 이 회사의 경영진을 믿고 아니면 이 회사가 굉장히 물건을 잘 만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잘 됐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네임이 좋다든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좋다든가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년 후면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다. 그때 나는 이 돈 가지고 놓을 준비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철학이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서 동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영어로 그런 게 We buy companies, not shares라는 말을 써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사는 거지 종이를 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전 이쪽인가요? 전 그래프 쪽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 문화예요. 그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도 생기고, 퇴직연금도 그런 데 투자가 되고, 연금저축도 그런 데 투자가 되고, 하면 대한민국 기업들도 살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당연히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선순환이에요. 근데 일본은 악순환이에요. 그 중요한 돈이 다 일하지 않는 데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차트나 이런 거 보는 게 위험한 게 그걸 해서 잘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두 번은 그렇죠. 네네. 근데 개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매번 어차피 나의 본업이 있는데 그 주식의 모든 정보, 모든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가치주 그렇게 성장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가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봐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표님 저 주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전업 투자가 될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죠. 회사가 벌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그냥 투자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대표님 투자는 정말 심플하네요. 심플해야죠. 어려우면 안 되죠. 근데 지키기 어려운 거죠. 복잡하면 부자가 안 돼요. 굉장히 부자들 얘기 들으면서 당신 왜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투자를 잘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항상 즐거웠다. 그런 거지. 나는 뭐 밤새도록 날 트레이딩 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는 뭐 기술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유자금 만들어서 투자하고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하게 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방금 전에 그 노동과 자본 얘기하셨는데 자본가와 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다고도 책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야기시죠? 자본가는 남이 나를 돈 벌어주게 부자가 되게 하는 거고 네. 노동자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출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월급 주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쵸. 내가 회사 안 나가면 돈 안 주죠. 돈 안 주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노동자이죠. 자본가는 내가 사장이에요. 네네. 오늘 아파요. 안 나갔어요. 직원들 안 나와요?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직원들이 나를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자본가죠. 그 자본가가 돼야 돼요? 노동자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자본가가 돼야 되죠. 다 자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노동자도 되고 자본가도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을 사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회사들이 스탁업소를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원들한테 너는 노동자지만 자본가도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모자를 쓰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거는 노동자의 모자고 내가 그 회사 주식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 회사의 자본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내 육체도 일을 하고 자본도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합리적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그 회사도 소유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특히 아마존은 계속 주식을 주잖아요. 어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회사들은 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잘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많았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된 게 다 팔아버려요. 아마존 이런 데는 그 몇 년 동안 못 팔게 당연히 못 팔게 하는데 한국은 다 팔았어요. 아. 그게 이제 안타깝죠.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주식을 나눠주고 그 한국에 이제 그런 노동조합도 이제 합리적으로 기업들한테 자꾸 이렇게 월급 올라가고 뭐 보너스 올라가는 거는요 네.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큰 부분을 같이 쉐어하는 그런
퇴직연금도 주식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한국의 많은 노동조합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투자만 해갖고는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다 부자가 되려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생각을 공유하고 주식을 공유하고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런 월급쟁이가 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우선순위가 다들 있잖아요. 워크앤 밸런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돈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직업을 택할 때 돈을 보지 않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된다, 잘하는 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떤 직업을 고를 때 네. 고려할 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지만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돈을 못 벌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돈의 중요성을 알고 직업을 선택하면 행복이 더 오죠.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업이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피하는 게 좋죠. 어릴 때는 막 저도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업종별로 연봉이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음료는 사실 뭐 금융이라든가 건설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삶의 패턴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거를 금기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업 선택할 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금융 문맥 그런 걸 강조하신 건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금융의 본질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죠. Make your money work for you라고 그래요. 네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금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악의 사람 누굴까? 내 자본을 없애는 사람이죠. 차를 산다든가, 네. 놀러 간다든가. 네네. 그런 게 이제 최악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내가 눈사람이 돼서 그걸 계속 그 눈사람 만드는 거에 쓰이느냐, 아니면 눈사람 만들기 위한 눈덩이가 네. 소비를 없애지느냐. 제 개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예를 들어 뭐 차를 산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어쨌든 돈이 좀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소득을 넘어서는 범위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어쨌든 내 삶에도 여유도 중요하게 하고 차라리 내가 버는 소득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번다면 내가 200만 원, 500만 원 쓰는 걸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2,000만 원 벌고 3,000만 원 벌고 1억 벌 수 있는 이거를 고민해서 이걸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각은 그러면 좀 좋은 생각이죠.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의견이 왜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소비를 좀 작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2천만 원 번다며. 아니 제가 2천만 번다 하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행 가는 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매출액이 더 늘어나서 돈을 네. 거기도 연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여행 100만 원 쓰는 거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월급쟁인데 네네네. 여행은 무조건 가야 된다거나 네. 막 그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여행 간다든가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사교육비를 쓴다든가 그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은 빨리 지금 돈을 모아서 눈사람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다 없애는 게 안타까운 거죠. 대표님 정말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당연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번다면 그게 맞는 거 소비하는 건 상관없고. 아니 그러니까 밸런스죠. 내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쓰겠다는데 그걸 내가 그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100만 원 1억 벌 때까지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억 벌려고 그럴 때는 하루아침에 1억 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셨구나. 예, 예. 책만 봤을 때는 이거 다 소비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내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투자예요. 소비를 해서 그 경제 살리는 것도 하나의 한 축이지만 네네. 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이브하고 그 세이브한 게 투자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거는 그냥 그걸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투자가 하게 되면 부의 창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이빙스 레이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자기 돈을 세이브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더 소비보다 더 큰 이펙트가 오죠. 경제 성장률에. 근데 지금 한국의 가장 문제는 과소비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지 않느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자가 쓰면 돼요. 어렸을 때도 그 경제 교육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